젊음과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젊음과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혈류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은 혈류량을 늘려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혈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건강해지기야 하겠지만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평소보다 기분이 가라앉는가?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심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지 않는가? 생리 전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게 되지 않는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한 날은 하루의 시작도 즐겁지 않는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까지 후련해지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혈류를 개선하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혈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혈류 개선 방법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몸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해준다. 왜냐하면 혈류는 우리 몸의 약 60조 개에 달하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호르몬을 통해 마음의 활동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단 한 가지, 혈류만 개선하면 온갖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환자의 병을 치료해오며 깨달은 것은 혈류량이 늘어나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이다. 몸의 상태가 점차 좋아지면 마음의 상태도 좋아진다. 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인 사람, 언제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하는 말이 달라졌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혈류는 몸과 마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몸의 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식이나 집착과 같은 속박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대의학과 한방의학 모두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 생리통, 불임증과 같은 부인과 질환, 어깨 결림,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환이 혈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화가 나는 감정이나 성격과 관련된 마음의 병도 혈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몸이 아파 힘들거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혈류가 나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과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방의학.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혈류량을 늘리고 혈류를 개선해서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모든 병의 원인은 혈류에 있다. 혈액의 질과 양이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 나는 빈혈은 없으니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쉽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방에서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혈원은 단순히 빈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질이 나빠진 상태도 포함된다. 한방 상담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70대 여성 환자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환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명과 현기증 증상을 개선하는 한방약을 처방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함을 느낀다는 환자의 말에 단백질 영양제를 처방했는데 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피곤함이 점차 사라지고 아침에도 몸이 개운하다며 기뻐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환자로부터 선생님, 이제 소리가 잘 들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혼자 산다는 핑계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반찬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고 그 때문에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한다. 상담 초기의 체질 검사 결과 역시 허러 상태였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있었고 빈혈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증상 치료에만 중점을 둔 것이 잘못이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꼈던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귀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해 혈액의 질까지 나빠져 있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매우 많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병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의 진짜 원인은 혈액에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영양 부족으로 혈액의 질이 나빠진 상태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나 일어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요즘 식생활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혈액의 원료가 되고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혈액이라고 하면 철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가 줄어들면 바로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적혈구를 제외한 혈액 내 단백질은 알부민으로 존재하는데 알부민은 젊음이나 장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알부민이 적은 사람은 수명이 짧고 알부민이 많은 사람은 수명이 길다. 그래서 남은 수명의 예지인자라고도 불린다. 혈액의 질은 현재의 건강은 물론 젊음과 미래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혈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혈류에 달려 있다. 심장을 나온 혈액은 1분 동안 온몸의 혈관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혈액의 흐름이 바로 혈류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5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1. 체내 수분 유지 기능. 2. 산소, 영양분, 호르몬 등의 운반 기능. 3.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기능. 4. 체온 조절 기능. 5. 감염으로부터의 방어 기능. 혈류를 개선한다는 것은 혈액이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혈류가 좋으면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나 영양분, 열이 잘 전달되어 몸이 따뜻해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혈류가 나빠지면 신체 기능의 근간이 무너진다. 수분 균형이 나빠지면 몸이 붓는다.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섭취한 열량을 소모하지 못하면 살이 찐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열이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병에 걸린다. 혈류가 나빠져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하나하나의 증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혈류가 나쁘면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한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바로 혈류의 악화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이나 냉증, 어깨 결림과 같은 사소한 증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각해진다.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갱년기 장애 등은 물론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문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몸이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혈류량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사라진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혈류량 증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몸이 아픈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포가 본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혈류량을 늘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더욱 생기 넘치게 변할 것이다. 우리 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혈류에 달려 있다.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식사법. 하루 리듬이 체질을 만든다. 한방 상담을 진행할 때 체질이나 증상의 확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생활 방식을 확인하는 일이다. 일어나는 시간 및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물론이고 식사 시간, 섭취하는 음식, 간식 등에 관해 상세하게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환자도 있다. 아침 식사는 무얼 드시나요? 아침 안 먹는데요. 커피만 마십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드십니까? 밤 10시쯤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대충.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쓴웃음을 짓는 경우도 많다. 아침에는 가볍게 요구르트와 과일 등을 먹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 위주로 먹고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샐러드를 많이 먹으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있게 대답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식사 방법은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환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혈류 악화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생활 습관에는 지적할 부분이 아주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적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지만 문제점은 곧 개선점이 된다. 식사나 생활 리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체질은 하루 리듬, 즉 생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못해, 요리는 정말 자신 없어라며 책을 덮으려는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괜찮다. 잘 못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수없이 많은 환자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못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무턱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거나 균형 잡힌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몸이 건강해진다. 이러한 사실만 알아두면 된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지역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느낀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 주변에 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 9시 넘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이 바쁘고 야근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생활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사나 간병인처럼 야간 근무가 있는 직업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깝다. 자신은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몸에는 무리가 된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을 살펴보자. 유들유들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성격을 유들유들하게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만 베풀던 친절을 조금이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나눠주기 바란다.
우선 이번 파트에서는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식사에 관해 알아보자. 인간의 몸은 섭취한 음식물로 만들어진다. 혈액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식생활이 자신의 혈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식사 개선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을 날려버리자.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상담할 때마다 환자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 배고픔을 느끼나요? 특히 저녁을 늦게 먹거나 아침에 식욕이 없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지는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우물쭈물하며 생각에 잠긴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평소 진정한 의미의 공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공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혈류가 나쁜 까닭은 틀림없이 공복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복과 공복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공복은 실제로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에 비해 공복감은 위장에는 음식물이 남아있는데도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이 느끼는 공복감은 진짜 공복인가? 공복의 반대는 배가 부르도록 먹는 만복이다. 혈액의 원료인 영양분을 얻으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많이 먹어야 좋은 것일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 흡수시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화 흡수할 때만 위가 수축하는 것은 아니다. 식사를 마치고 9시간 정도가 지나면 위는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음식을 소화할 때보다 더 강한 수축이 일어난다. 수축 강도가 매우 세서 위뿐만 아니라 소장에까지 자극이 전달되며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강력한 수축은 90분 단위로 15에서 30회 정도 반복된다. 위가 이렇게 강하게 수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위장을 청소하기 위해서다. 강한 수축으로 위와 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찌꺼기, 낡은 점막을 떨어뜨려 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소리는 위가 청소를 위해 수축할 때 나는 소리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라는 신호가 아니다. 청소 중입니다, 지금 먹지 마세요라는 신호다. 만약 공복 시간이 없으면 위는 청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서 위벽이 더러워지고 위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소화력이 약해져서 체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게 된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공복 시간은 몇 시간인가? 다시 말하지만 식후 90분이 지나야 공복 시간이 시작된다. 아침 식사 후 10시쯤에 간식을 먹고 12시에 점심 식사, 3시에 커피 한 잔, 업무 도중에 과자도 먹는다. 일이 끝나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콤한 초콜릿을 먹기도 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맛을 본다며 조금씩 먹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퇴근길에 사온 케이크를 먹는다.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공복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위장은 틀림없이 쉬고 싶다고 외치고 있을 것이다. 주위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사실 공복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식후 90분 이후부터 시작되는 청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위장은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저녁 식사량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욕을 체크해 보면 된다.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거나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저녁 식사량이 적당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고프지 않거나 식욕이 없으면 밤에 과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장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침에 쓰레기가 배출된다. 즉, 아침에 변을 본다. 아침에 변을 보는 것이야말로 위장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보통 매일 밤 위장 청소가 이루어지므로 매일 아침 변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밤의 공복에는 특전이 있다. 착한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혈관이 청소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회춘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져서 주름이 엷어지고 피부에 윤기와 탄력도 생긴다. 밤의 공복에는 아름다운 피부와 젊음을 되돌리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위장의 건강은 물론 신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밤의 공복에 꼭 도전해보자. 제철 채소로 철분을 섭취하자. 혈액량이 부족할 때는 섭취하는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 혈액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혈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다. 혈액은 철분, 철분은 시금치라는 인식이 있듯이 혈액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는 아마도 시금치일 것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철분을 섭취하려면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 해. 뿌리 쪽 빨간 부분에 특히 영양분이 많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생리로 인해 혈액이 손실되는 여성에게 있어서 철분 보충은 매우 중요하며 최소 하루 10mg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다. 한방과 약선 요리에서는 생약이나 식재료가 수확되는 시기나 산지에 매우 까다롭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생산된 것인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옛날부터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인과 질환에 사용하는 어떤 약에는 하지와 동지에 수확한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므로 이지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다. 실제로 평소 자주 먹는 채소도 수확한 시기에 따라 영양가에 큰 차이가 있다. 슈퍼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시금치 역시 제철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맛과 영양가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겨울에 나는 시금치에는 여름에 나는 것보다 비타민C가 4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다. 경제적인 이유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소를 1년 내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채소에는 저마다 제철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제철 채소는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맛이 있다. 채소 자체의 영양가가 옛날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제철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혈액을 만들고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제철 음식을 먹으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혈액을 늘리기 위한 수면법. 밤 11시 전에 자야 혈액량이 증가한다. 앞에서 소개한 식사법으로 위장이 건강해지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을 만드는 힘이 회복되면 다음 단계인 혈액량 증가는 매우 간단하다. 밤 11시 전에 자기이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한방에는 기본적으로 음양이라는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음은 조용하고 양은 활동적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해가 떠 있는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다. 음과 양이 일정한 리듬에 따라 바뀌며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상태를 건강하다고 여긴다. 하루 중에도 음과 양의 교대가 이루어진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음과 양의 교대는 자율신경 교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율신경은 활동적인 양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과 안정적인 음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고 조용한 밤 시간대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다. 한방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교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방에서는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후 2시간, 즉 자신은 인체의 음과 양이 바뀌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잠들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밤 11시 이후에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에는 한 끼의 식사보다 자시의 수면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을 정도다. 음과 양의 교대가 이루어진 후 밤 1시에서 3시에 혈액이 만들어진다. 음양의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혈액이 생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정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된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 혈액이 생성되는 과정에 하루 리듬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혈액의 혈청 속에 포함된 철분은 하루 동안 변동 사이클에 따라 그 양이 바뀐다. 게다가 그 변동폭이 매우 크다. 철분의 양은 이른 아침에 가장 많고 밤에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적은데 아침과 밤의 차이가 2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놀랍게도 적혈구의 수 역시 오전에 증가하고 오후에는 감소한다. 혈액세포 중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조혈관세포다. 조혈관세포는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림프구 등 다양한 종류의 혈액세포의 원료가 되는 세포로 평소에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혈관세포 역시 햇빛에 의해 변화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자율신경이 전달하는 햇빛의 리듬에 따라 조혈관세포가 증가하고 혈구를 생성하거나 주기적으로 골수에서 온몸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우리 몸 전체의 세포 재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혈액의 근원이 되는 세포가 햇빛의 영향을 받아 전신의 재생에도 관여하고 있을지 모른다. 잠을 자지 않으면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혈액량이 증가되지 않는다. 또한 음양의 교대가 혈액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선조들은 혈액의 회복을 위해 수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마치 햇빛이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조혈 시스템을 좌우한다는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상담에서도 환자들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확인한다. 역시 수면 시간이 짧거나 취침 시간이 늦은 사람일수록 혈액량이 부족한 혈어 상태가 심하게 나타난다. 수면과 혈액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원인 불명의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환자 중에는 사실 빈혈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혈류가 잠을 만들고 반대로 잠이 혈류를 만드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위장이 튼튼해져서 혈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수면 개선을 통해 혈액량을 점점 증가시킬 차례다. 수면과 혈류에 도움이 되는 햇빛. 혹시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잔다면 암막 커튼을 치우자. 암막 커튼을 치면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불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암막 커튼을 레이스 커튼으로 바꾸자.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인간은 잠을 자면서도 아침이 밝아오며 점점 주위가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 밝기의 변화를 감지하며 신체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야 일어났을 때 기분이 상쾌하다. 그런데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깜깜한 한밤중에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다. 창문 너머로 햇빛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어난 후에 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5분이라도 좋으니 직접 햇볕을 쬐는 것. 이것이 불면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이다. 햇빛은 단순히 기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밤의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몇 번이나 언급했듯이 체내 시계는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내의 시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햇빛이다. 규칙적인 생활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거나 자는 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체내 시계에 문제가 생긴다. 시차 장애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운데 체내 시계와 실제 시간이 어긋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어긋난 시간을 재설정하는 것이 햇빛이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체내 시계의 리듬이 정상화된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솔방울샘이라는 부분이 있다. 솔방울샘은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햇빛을 보면 감소하여 뇌를 잠에서 깨우고 15에서 16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한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저절로 잠이 온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밤 11시에 잠이 들기 위해서는 아침 7시에 햇빛을 봐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햇빛의 변화에 따라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현상은 그 당시의 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많았던 분비량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다. 또한 빈혈은 철분 부족 상태에서는 멜라토닌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앞에서 철분이 부족해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로토닌 부족은 멜라토닌 부족과 직결된다. 빈혈에 걸리면 우울해지고 불면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은 마치 시소와 같은 관계여서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든다. 밤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그 원료인 세로토닌은 감소하는 시기다. 밤에 기분이 가라앉는 것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정상 범위 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 중에는 밤이 되면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우울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 원인은 철분 부족으로 인해 세로토닌의 양이 충분하지 않는데 밤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세로토닌의 양이 우울 범위까지 감소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것은 대두나 동물성 단백질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다. 역시 단백질과 철분이 충분해야 혈액량이 충분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체내 시계도 점점 그에 맞게 변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낮잠 시간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면 낮에 잠을 자게 되는데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침 햇볕을 쬐지 못해 체내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간 근무자 중에는 몸 전체의 체내 시계나 호르몬 리듬이 깨져 우울증이나 순환기, 소화기 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한방에서는 하루의 태양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기본 수칙으로 한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수면 호르몬을 분비시켜 밤 11시에 잠들기 위한 방법. 1. 7시 전에 일어나서 아침 햇볕을 쬐다. 햇볕을 쬐고 나서 15, 16시간 후에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2.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솔방울샘이 반응하여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특히 청색의 빛은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도 주의 대상이다. 3.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체내 시계에 혼란이 생기기 쉽다. 일어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면 체내 시계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어려워지므로 휴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혈류가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혈류를 개선하면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된다. 혈액이 만들어지는 식사법, 혈액량을 늘리기 위한 수면법,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고민별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다.
병이 나으면 좋겠다. 날씬해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나 욕구에 솔직해져야 한다. 본래 눈앞에 보이는 벽이 가장 크고 높아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눈앞에 고민이나 장애물인 벽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애써 벽을 외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도해봤자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만 커질 뿐이다. 그러니 우선 눈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자. 이미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환이나 증상의 원인이 모두 혈류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혈류를 개선하여 고민이 해결되면 덤으로 얻어지는 효과도 많다. 다양한 고민의 원인이 혈류에 있다는 사실은 혈류를 개선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인데 혈류 개선을 통해 다른 고민과 문제들이 줄줄이 해결된다. 젊음과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젊음과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혈류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은 혈류량을 늘려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혈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건강해지기야 하겠지만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평소보다 기분이 가라앉는가?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심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지 않는가? 생리 전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게 되지 않는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한 날은 하루의 시작도 즐겁지 않는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까지 후련해지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혈류를 개선하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혈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혈류 개선 방법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몸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해준다. 왜냐하면 혈류는 우리 몸의 약 60조 개에 달하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호르몬을 통해 마음의 활동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단 한 가지, 혈류만 개선하면 온갖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환자의 병을 치료해오며 깨달은 것은 혈류량이 늘어나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이다. 몸의 상태가 점차 좋아지면 마음의 상태도 좋아진다. 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인 사람, 언제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하는 말이 달라졌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혈류는 몸과 마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몸의 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식이나 집착과 같은 속박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대의학과 한방의학 모두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 생리통, 불임증과 같은 부인과 질환, 어깨 결림,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환이 혈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화가 나는 감정이나 성격과 관련된 마음의 병도 혈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몸이 아파 힘들거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혈류가 나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과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방의학.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혈류량을 늘리고 혈류를 개선해서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모든 병의 원인은 혈류에 있다. 혈액의 질과 양이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 나는 빈혈은 없으니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쉽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방에서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혈원은 단순히 빈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질이 나빠진 상태도 포함된다. 한방 상담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70대 여성 환자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환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명과 현기증 증상을 개선하는 한방약을 처방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함을 느낀다는 환자의 말에 단백질 영양제를 처방했는데 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피곤함이 점차 사라지고 아침에도 몸이 개운하다며 기뻐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환자로부터 선생님, 이제 소리가 잘 들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혼자 산다는 핑계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반찬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고 그 때문에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한다. 상담 초기의 체질 검사 결과 역시 허러 상태였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있었고 빈혈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증상 치료에만 중점을 둔 것이 잘못이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꼈던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귀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해 혈액의 질까지 나빠져 있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매우 많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병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의 진짜 원인은 혈액에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영양 부족으로 혈액의 질이 나빠진 상태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나 일어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요즘 식생활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혈액의 원료가 되고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혈액이라고 하면 철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가 줄어들면 바로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적혈구를 제외한 혈액 내 단백질은 알부민으로 존재하는데 알부민은 젊음이나 장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알부민이 적은 사람은 수명이 짧고 알부민이 많은 사람은 수명이 길다. 그래서 남은 수명의 예지인자라고도 불린다. 혈액의 질은 현재의 건강은 물론 젊음과 미래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혈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혈류에 달려 있다. 심장을 나온 혈액은 1분 동안 온몸의 혈관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혈액의 흐름이 바로 혈류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5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1. 체내 수분 유지 기능. 2. 산소, 영양분, 호르몬 등의 운반 기능. 3.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기능. 4. 체온 조절 기능. 5. 감염으로부터의 방어 기능. 혈류를 개선한다는 것은
혈액이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혈류가 좋으면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나 영양분, 열이 잘 전달되어 몸이 따뜻해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혈류가 나빠지면 신체 기능의 근간이 무너진다. 수분 균형이 나빠지면 몸이 붓는다.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섭취한 열량을 소모하지 못하면 살이 찐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열이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병에 걸린다. 혈류가 나빠져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하나하나의 증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혈류가 나쁘면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한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바로 혈류의 악화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이나 냉증, 어깨 결림과 같은 사소한 증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각해진다.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갱년기 장애 등은 물론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문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몸이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혈류량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사라진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혈류량 증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몸이 아픈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포가 본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혈류량을 늘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더욱 생기 넘치게 변할 것이다. 우리 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혈류에 달려 있다.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식사법. 하루 리듬이 체질을 만든다. 한방 상담을 진행할 때 체질이나 증상의 확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생활 방식을 확인하는 일이다. 일어나는 시간 및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물론이고 식사 시간, 섭취하는 음식, 간식 등에 관해 상세하게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환자도 있다. 아침 식사는 무얼 드시나요? 아침 안 먹는데요. 커피만 마십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드십니까? 밤 10시쯤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대충.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쓴웃음을 짓는 경우도 많다. 아침에는 가볍게 요구르트와 과일 등을 먹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 위주로 먹고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샐러드를 많이 먹으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있게 대답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식사 방법은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환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혈류 악화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생활 습관에는 지적할 부분이 아주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적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지만 문제점은 곧 개선점이 된다. 식사나 생활 리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체질은 하루 리듬, 즉 생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못해, 요리는 정말 자신 없어라며 책을 덮으려는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괜찮다. 잘 못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수없이 많은 환자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못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무턱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거나 균형 잡힌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몸이 건강해진다. 이러한 사실만 알아두면 된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지역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느낀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 주변에 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 9시 넘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이 바쁘고 야근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생활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사나 간병인처럼 야간 근무가 있는 직업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깝다. 자신은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몸에는 무리가 된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을 살펴보자. 유들유들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성격을 유들유들하게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만 베풀던 친절을 조금이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나눠주기 바란다. 우선 이번 파트에서는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식사에 관해 알아보자. 인간의 몸은 섭취한 음식물로 만들어진다. 혈액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식생활이 자신의 혈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식사 개선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을 날려버리자.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상담할 때마다 환자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 배고픔을 느끼나요? 특히 저녁을 늦게 먹거나 아침에 식욕이 없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지는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우물쭈물하며 생각에 잠긴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평소 진정한 의미의 공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공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혈류가 나쁜 까닭은 틀림없이 공복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복과 공복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공복은 실제로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에 비해 공복감은 위장에는 음식물이 남아있는데도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이 느끼는 공복감은 진짜 공복인가? 공복의 반대는 배가 부르도록 먹는 만복이다. 혈액의 원료인 영양분을 얻으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많이 먹어야 좋은 것일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 흡수시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화 흡수할 때만 위가 수축하는 것은 아니다. 식사를 마치고 9시간 정도가 지나면 위는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음식을 소화할 때보다 더 강한 수축이 일어난다. 수축 강도가 매우 세서 위뿐만 아니라 소장에까지 자극이 전달되며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강력한 수축은 90분 단위로 15에서 30회 정도 반복된다. 위가 이렇게 강하게 수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위장을 청소하기 위해서다. 강한 수축으로 위와 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찌꺼기, 낡은 점막을 떨어뜨려 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소리는 위가 청소를 위해 수축할 때 나는 소리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라는 신호가 아니다. 청소 중입니다, 지금 먹지 마세요라는 신호다. 만약 공복 시간이 없으면 위는 청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서 위벽이 더러워지고 위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소화력이 약해져서 체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게 된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공복 시간은 몇 시간인가? 다시 말하지만 식후 90분이 지나야 공복 시간이 시작된다. 아침 식사 후 10시쯤에 간식을 먹고 12시에 점심 식사, 3시에 커피 한 잔, 업무 도중에 과자도 먹는다. 일이 끝나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콤한 초콜릿을 먹기도 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맛을 본다며
조금씩 먹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퇴근길에 사온 케이크를 먹는다.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공복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위장은 틀림없이 쉬고 싶다고 외치고 있을 것이다. 주위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사실 공복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식후 90분 이후부터 시작되는 청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위장은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저녁 식사량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욕을 체크해 보면 된다.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거나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저녁 식사량이 적당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고프지 않거나 식욕이 없으면 밤에 과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장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침에 쓰레기가 배출된다. 즉, 아침에 변을 본다. 아침에 변을 보는 것이야말로 위장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보통 매일 밤 위장 청소가 이루어지므로 매일 아침 변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밤의 공복에는 특전이 있다. 착한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혈관이 청소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회춘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져서 주름이 엷어지고 피부에 윤기와 탄력도 생긴다. 밤의 공복에는 아름다운 피부와 젊음을 되돌리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위장의 건강은 물론 신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밤의 공복에 꼭 도전해보자. 제철 채소로 철분을 섭취하자. 혈액량이 부족할 때는 섭취하는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 혈액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혈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다. 혈액은 철분, 철분은 시금치라는 인식이 있듯이 혈액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는 아마도 시금치일 것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철분을 섭취하려면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 해. 뿌리 쪽 빨간 부분에 특히 영양분이 많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생리로 인해 혈액이 손실되는 여성에게 있어서 철분 보충은 매우 중요하며 최소 하루 10mg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다. 한방과 약선 요리에서는 생약이나 식재료가 수확되는 시기나 산지에 매우 까다롭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생산된 것인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옛날부터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인과 질환에 사용하는 어떤 약에는 하지와 동지에 수확한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므로 이지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다. 실제로 평소 자주 먹는 채소도 수확한 시기에 따라 영양가에 큰 차이가 있다. 슈퍼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시금치 역시 제철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맛과 영양가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겨울에 나는 시금치에는 여름에 나는 것보다 비타민C가 4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다. 경제적인 이유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소를 1년 내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채소에는 저마다 제철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제철 채소는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맛이 있다. 채소 자체의 영양가가 옛날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제철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혈액을 만들고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제철 음식을 먹으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혈액을 늘리기 위한 수면법. 밤 11시 전에 자야 혈액량이 증가한다. 앞에서 소개한 식사법으로 위장이 건강해지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을 만드는 힘이 회복되면 다음 단계인 혈액량 증가는 매우 간단하다. 밤 11시 전에 자기이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한방에는 기본적으로 음양이라는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음은 조용하고 양은 활동적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해가 떠 있는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다. 음과 양이 일정한 리듬에 따라 바뀌며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상태를 건강하다고 여긴다. 하루 중에도 음과 양의 교대가 이루어진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음과 양의 교대는 자율신경 교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율신경은 활동적인 양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과 안정적인 음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고 조용한 밤 시간대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다. 한방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교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방에서는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후 2시간, 즉 자신은 인체의 음과 양이 바뀌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잠들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밤 11시 이후에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에는 한 끼의 식사보다 자시의 수면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을 정도다. 음과 양의 교대가 이루어진 후 밤 1시에서 3시에 혈액이 만들어진다. 음양의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혈액이 생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정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된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 혈액이 생성되는 과정에 하루 리듬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혈액의 혈청 속에 포함된 철분은 하루 동안 변동 사이클에 따라 그 양이 바뀐다. 게다가 그 변동폭이 매우 크다. 철분의 양은 이른 아침에 가장 많고 밤에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적은데 아침과 밤의 차이가 2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놀랍게도 적혈구의 수 역시 오전에 증가하고 오후에는 감소한다. 혈액세포 중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조혈관세포다. 조혈관세포는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림프구 등 다양한 종류의 혈액세포의 원료가 되는 세포로 평소에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혈관세포 역시 햇빛에 의해 변화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자율신경이 전달하는 햇빛의 리듬에 따라 조혈관 세포가 증가하고 혈구를 생성하거나 주기적으로 골수에서 온몸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우리 몸 전체의 세포 재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혈액의 근원이 되는 세포가 햇빛의 영향을 받아 전신의 재생에도 관여하고 있을지 모른다. 잠을 자지 않으면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혈액량이 증가되지 않는다. 또한 음양의 교대가 혈액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선조들은 혈액의 회복을 위해 수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마치 햇빛이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조혈 시스템을 좌우한다는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상담에서도 환자들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확인한다. 역시 수면 시간이 짧거나 취침 시간이 늦은 사람일수록 혈액량이 부족한 혈어 상태가 심하게 나타난다. 수면과 혈액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원인 불명의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환자 중에는 사실 빈혈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혈류가 잠을 만들고 반대로 잠이 혈류를 만드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위장이 튼튼해져서 혈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수면 개선을 통해 혈액량을 점점 증가시킬 차례다. 수면과 혈류에 도움이 되는 햇빛. 혹시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잔다면 암막 커튼을 치우자. 암막 커튼을 치면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불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암막 커튼을 레이스 커튼으로 바꾸자.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인간은 잠을 자면서도 아침이 밝아오며 점점 주위가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 밝기의 변화를 감지하며 신체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야 일어났을 때 기분이 상쾌하다. 그런데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깜깜한 한밤중에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다. 창문 너머로 햇빛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어난 후에 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5분이라도 좋으니 직접 햇볕을 쬐는 것. 이것이 불면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이다. 햇빛은 단순히 기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밤의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몇 번이나 언급했듯이 체내 시계는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내의 시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햇빛이다. 규칙적인 생활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거나 자는 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체내 시계에 문제가 생긴다. 시차 장애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운데 체내 시계와 실제 시간이 어긋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어긋난 시간을 재설정하는 것이 햇빛이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체내 시계의 리듬이 정상화된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솔방울샘이라는 부분이 있다. 솔방울샘은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햇빛을 보면 감소하여 뇌를 잠에서 깨우고 15에서 16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한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저절로 잠이 온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밤 11시에 잠이 들기 위해서는 아침 7시에 햇빛을 봐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햇빛의 변화에 따라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현상은 그 당시의 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많았던 분비량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다. 또한 빈혈은 철분 부족 상태에서는 멜라토닌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앞에서 철분이 부족해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로토닌 부족은 멜라토닌 부족과 직결된다. 빈혈에 걸리면 우울해지고 불면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은 마치 시소와 같은 관계여서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든다. 밤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그 원료인 세로토닌은 감소하는 시기다. 밤에 기분이 가라앉는 것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정상 범위 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 중에는 밤이 되면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우울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 원인은 철분 부족으로 인해 세로토닌의 양이 충분하지 않는데 밤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세로토닌의 양이 우울 범위까지 감소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것은 대두나 동물성 단백질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다. 역시 단백질과 철분이 충분해야 혈액량이 충분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체내 시계도 점점 그에 맞게 변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낮잠 시간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면 낮에 잠을 자게 되는데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침 햇볕을 쬐지 못해 체내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간 근무자 중에는 몸 전체의 체내 시계나 호르몬 리듬이 깨져 우울증이나 순환기, 소화기 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한방에서는 하루의 태양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기본 수칙으로 한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수면 호르몬을 분비시켜 밤 11시에 잠들기 위한 방법. 1. 7시 전에 일어나서 아침 햇볕을 쬐다. 햇볕을 쬐고 나서 15, 16시간 후에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2.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솔방울샘이 반응하여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특히 청색의 빛은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도 주의 대상이다. 3.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체내 시계에 혼란이 생기기 쉽다. 일어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면 체내 시계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어려워지므로 휴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혈류가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혈류를 개선하면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된다. 혈액이 만들어지는 식사법, 혈액량을 늘리기 위한 수면법,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고민별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다. 병이 나으면 좋겠다. 날씬해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나 욕구에 솔직해져야 한다. 본래 눈앞에 보이는 벽이 가장 크고 높아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눈앞에 고민이나 장애물인 벽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애써 벽을 외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도해봤자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만 커질 뿐이다. 그러니 우선 눈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자. 이미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환이나 증상의 원인이 모두 혈류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혈류를 개선하여 고민이 해결되면 덤으로 얻어지는 효과도 많다. 다양한 고민의 원인이 혈류에 있다는 사실은 혈류를 개선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인데 혈류 개선을 통해 다른 고민과 문제들이 줄줄이 해결된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